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재 펴주시고요. 네, 오늘도 설 연휴 기간인데 아침부터 나오셨죠? 아침부터 나오셔서 고생하느라고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어서 미적 7강을 진행 중인데 여기는 지난번에 했던 6번째 수업에 정리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먼저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4쪽 저희 진도교재 페이지 84페이지 펴주시고요. 네, 자, 이 페이지에서는 뭐 방정식의 실근과 부등식의 실근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하단부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자, 이제 여러분들 속도하고 가속도는 잘 아시잖아요. 아마 제목이 7번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속도나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다.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기억하고 계시는 위치 미분에서 속도, 속도 미분에서 가속도를 잡는 시스템은 수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조건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도 가속도를 구하는 거야. 그런데 어디에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거는 수직선 운동이 아니라 평면 운동을 하는 물체에 대해서 속도 가속도를 어떻게 구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전에 수투에서 배운 공식의 차별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수투 공식은 딱 타겟팅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수직선 운동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미적분에서는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 가속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투 단원에서는 보통 수직선을 두고 물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운동을 수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평면 운동이니까 좌표 평면을 잡아서 어떤 운동을 하는 녀석인지를 한번 보자.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관찰을 했더니 이 물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막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내려가는 물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때 얘네들의 어떤 특정한 시간에서의 위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좌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x하고 y라고 하는 것은 각각 시간에 관한 함수일 테니까 ft, 누구다? gt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건 여러분들이 뭐에 대한 정보? 좌표가 곧 이 좌표 평면상에 어디 위치하고 있어를 나타내니까 이런 애들을 위치의 정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 근데 이건 어떻게 써요? 이건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체가 이쯤 있다고 해볼게. 이쯤. 여기쯤 있다고 해볼게. 그럼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여서 관찰할 때 이렇게 가더라고. 이렇게 가더라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 곡선을 타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 이런 물체야. 그럼 우리가 이 순간을 딱 맞이했을 때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하면 이것은 이 물체의 접선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벡터 개념이 들어가는데 대부분은 벡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이런 방향으로 가.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가는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이게 속도의 방향이야? 근데 이거를 절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Y축 방향의 요소와 X축 방향의 요소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감싸 안아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거는 이렇게 가긴 하는데 X축 방향으로는 이렇게 가고 있고 Y축 방향으로는 이렇게 가고 있는 힘의 결합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방향, 이게 X축이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면 VX라고 표시하고요. 여기를 뭐 하는 거냐면 VY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체의 속도가 무엇이냐? 속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엄밀하게는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다라는 건 당연히 벡터예요.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이 벡터는 뭐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X축 방향으로의 위치 있지? 그것을 무엇하는 것과 미분하는 것이 바로 요놈 VX를 얘기하는 것이고 Y축 방향으로의 움직이는 속도 얘를 의미하는 게 누구다? G'T라고 하는 이 녀석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속도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평면 운동에서는 어느 순간에 멈춰라고 하면 거기서의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X축 요소와 Y축 요소로 살짝 나누어서 각각 표현하고 이 VX는 바로 F'T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VY는 G'T로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평면 운동에서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 속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V벡터의 뭐다? 크기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바로 속도의 크기가 되겠죠?
네, 속도의 크기 개념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직사각형에서 이 선분의 길이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저거를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일종의 하나의 점으로 생각하셔서 요거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게 원래 위치 벡터의 개념인데 잘 모르셔도 그냥 f't라는 녀석의 전체곱 제곱 더하기 g't라고 하는 녀석의 전체곱 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놈을 무엇이라고? 속도의 크기라고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위치라고 하는 벡터는 사실 얘가 시점을 어디에 놓든지 간에 요 크기와 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얘네들을 잡아다가 이 원점에다 놔도 돼요. 그러니까 원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표현을 할 때는 그런 모양으로 루트에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기하를 안 배우신 분들은 이 벡터에 대한 사고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논리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종의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여기가 뭐의 개념이냐면 속도의 크기. 요즘 썼죠? 속도의 크기.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개념은 그냥 똑같습니다. 그 다음 개념 뭐냐면 여기 A라고 하는 이 기호를 쓰면 이게 가속도 벡터라는 게 되거든요. 가속도는 뭐 뻔하겠죠. 누구를? 여기 주어져 있는 속도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미분해서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F''T 네, G''T인데 이건 뭐 당연히 이계도함수가 가능할 때 이렇게 쓴다는 얘기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A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셔도 네, 이게 가속도의 크기가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루트 안에 F''T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쓰시고 마찬가지로 G''T라고 하는 녀석의 전체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셔서 얘네들을 읽어내실 때만 무엇이라고? 네, 가속도의 크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표현하는 이 네 가지 방식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속도, 세 번째 속도의 크기, 네 번째 가속도, 다섯 번째 가속도의 크기. 자, 여기까지 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냥 평면에서의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 이런 표현 자체가 이 물체의 움직이는 점에서의 접선 방향으로 우리가 속도를 표현한다라는 것이 벡터의 개념이 들어있는 건데 그래서 속도 자체를 표현할 때 여기 나와 있는 ft, gt라고 하는 위치 정보에 각각이 무엇이다? 도함수라고 하는 것을 깔아서 속도를 잡고 나머지는 아까 설명한 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단부에 있는 설명에도 특별하게 뭐 첨언할 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1번부터 아마 4번까지 쭉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냥 적용할 때만 공식의 적용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 거지 뭐 특별하게 어렵거나 난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일단 넘어오셔서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이 공식을 머릿속에 좀 두신 다음에 94페이지로 올게요. 됐어요? 네. 94페이지 오시면 거기 평면에서의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페이지가 이제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으니까 거기 먼저 유제 9-1번과 9-2번 두 문제만 한번 풀고 정답을 빠르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9-1번과 9-2번입니다. 시작.
자,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속력이 뭐예요? 속력이 바로 속도의 크기죠. 속도에서 방향성을 제거한 개념이 속력이기 때문에 속력은 속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려면 주어져 있는 위치 정보를 통해서 뭘 구해야 돼? 그렇지? 얘를 ft, 얘를 gt라고 하시면 일단 속도를 구해야 되잖아요. 속도. 속도는 여기 나와 있는 f'(t) 그래서 a 빼기 코사인 이게 하나. 다음은 요거 미분하시면 그냥 sin t 이렇게 속도가 표현이 되죠. 자, 이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속도의 크기니까 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하나의 좌표로 생각한다면 원점까지의 거리니까요. a 코사인 t라는 이 녀석의 전체 제곱 플러스 사인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입니다. 자, 얘네들 전개하면 앞에 있는 a 제곱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붙죠? 그게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이 상수는 바뀌지 않고요. 뒤에는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2a의 코사인 t다라는 식이 이렇게 남아요. 자, 이제 문제의 조건입니다. 너가 얼마가 된다?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루트 3이다. 자, 그렇게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질문인데 특정 시간 t가 얼마? 3분의 파이라고 하는 시간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이 값이 저희한테 이제 결정이 되죠. 얼마로? 2분의 1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워지는 거지? 그럼 이제 루트 안에 것만 살짝 비교하면은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다 라고 하는 애가 계산 결과 3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여서 a제곱 빼기 a 마이너스 2는 제로예요. 인수분해도 굉장히 쉽게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로 나오는데 문제 마지막 질문 잘 보시면 양수 a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a 값을 얼마로? 2로 체크하시고 선택지 정답도 2번으로 간단히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9-2번으로 가보죠. 네, 9-2번은 좌표 평면이가 아까보다 더 좋아요. 똑같이 질문은 속도니까 속력이니까 속력은 속도의 크기 라고 하는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속도 벡터라고 하는 것부터 우선 구한다. 자, 그럼 속도는 거기 나와 있는 위치 미분하는 거니까 앞에 녀석은 2t 빼기 4 이런 좌표로 나오고요. 다음 y좌표는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4t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속도의 크기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지. 속도의 크기는 루트 안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입니다. 맞죠? 그 안에 있는 애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하시면 그 정리된 결과가 여기 봐봐. 이 제곱하면 4t 제곱이고 이 16t 제곱이니까 20t의 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4가 공통인수로 묶여서 밖으로 내보내면 2 정도로 내보낼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남고 안에 있는 애들 남아있는 것들이죠. 5t 제곱 마이너스 12t 그 다음에 플러스 8 정도 이런 모양으로 남아있는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걔가 뭘 원했냐면 최소값을 원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이 2차식이 아무래도 모양이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기를 빨리 처리하시면 t가 12가 되는 t값이 아마 5분의 6 정도 나오겠죠, 여러분? 5분의 6을 들고 이 자리에 투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문제의 정답은 4번에 나와 있는 5분의 얼마다? 4루트 5라고 하는 이 녀석을 문제의 답으로 선택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두 개하고 요거는 조금 유형이 달라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제 유형 9번이에요. 이거 평가원 기출 문제인데 문제는 되게 쉬운데 오답률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유형 9번 문제 풀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9번 다시 해봅시다. 시작.
이제 답이 나오신 분들은 다 나오셨거든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럼 이제 여기 조금 애매하신 거예요. 자, 보자. x좌표, y좌표 있지. 그러면 여기를 잠시만 ft, gt라고 하면 위치는 뜬 거야. 근데 속력은 속도를 일단 구해야 되니까 속도 벡터를 구하면 여기에 얘네들을 미분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미분하면 이는 가만히 두고 여기 나와 있는 거 2루트 t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이런 식이 되잖아요. 여기 지워진다 이거. 맞아? 이렇게 되구나. 다음 두 번째 요거 미분하면 앞에가 얼마? 1 마이너스 뒤에는 t 플러스 1분의 얼마다? 1이다 라고 이렇게 된다 이거지. 맞아요? 여러분들 이걸 할 때 봐봐. 여기를 통분해서 계산하신 분들 시간이 걸린다? 알았지? 통분 안 하고 계산하면 이 형태를 그대로 살려주기 때문에 계산이 빨라. 봐봐. 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라는 게 질문이니까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게 제곱이 되면서 요 구역이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누구야? t 플러스 1분의 1의 전체보다 제곱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빠르신 분들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러면 t 플러스 1분의 1을 누구라고? 이거 u라고 치환하면 되겠네. 이게 치환법을 사용하시면 훨씬 빠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좀 분수가 복잡해지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 써봐. u 플러스 1 더하기 u의 제곱입니다. 이 식이 됐다. 그럼 얘가 이 루트 안에서 u의 제곱 마이너스 원래 2u잖아. 근데 얘 더하니까 마이너스 u 그다음에 플러스 1이죠. 1을 4분의 1 플러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쪼개주면은 너가 루트 안에 u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얼마다? 4분의 3이다. 이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u가 2분의 1이 진짜 되나?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진짜 되죠? 1이면. 그치? 그렇기 때문에 너는 크거나 같다. 루트 얼마보다? 4분의 3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미니멈인 것은 간단하게 얼마로? 2분의 루트 3이다라고 이렇게 금방 구하시고 그래서 일단 선택지의 정답은 5번을 구하시는데 만약에 여기서 뭐 하셨다면 그렇죠. 통분을 하시잖아? 그럼 여기가 t 플러스 1분의 t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제곱을 하면 그때부터 식이 좀 복잡해져요. 맞아요? 그럼 다시 그 분수식을 또 미분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기보다는 조금 전에 저희가 관계식에서 준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를 일단 써보고 써봤을 때 이 치환하면 좀 빠르네 라고 하는 이런 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작은 문제지만 혹시나 실수가 좀 있었다면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그 밑으로 오시면 이제 옆에 진짜 유형 위에 있는 10번과 수능 기출이에요. 유형 10번과 정확히 아래에 있는 유제 10-2번 이 두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고 가속도에 대한 내용과 가속도 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는 속도를 2번 미분하면 됩니다.
자, 이제 유형 10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의 위치가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4t고 y는 4분의 1의 사인 4t다. 자, 뭐가 그랬어요? 네, 걔네들의 속력이 최대일 때 가속도 크기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속력까지 가시려면 맨 첫 번째는 일단 뭘 해야 돼? 그렇지? 속도를 빨리 잡으셔야 돼요. 그죠? 속도는 요걸 여러분들이 미분해 주시니까 4배 사인 4t라고 하는 것을 미분해서 잡으시고 이걸 한번 또 미분하시면 코사인 4t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의 크기이자 속력을 잡았지? 그럼 여기가 개수가 좀 커져. 16배에 사인 4t의 제곱이다 라는 것과 코사인 4t의 제곱이다 라는 식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생긴 애를 1 마이너스 사인 4t의 제곱으로 바꾼다라는 개념이 맞겠죠? 그러니까 일단 숫자 1은 생산해냈고 다음은 15배의 사인 4t의 제곱이 들어있는 거지. 되십니까? 그럼 얘가 언제 제일 작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이게 제일 언제 크냐라는 걸 생각해보면 당연히 사인 4t라고 하는 값이 누구일 때? 네,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코사인 4t라고 하는 분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제곱이 항상 1이니까. 그치?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들었어.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러 간다라는 뜻입니다. 가속도는 여기서 다시 출발해야죠. 가속도는 속도에서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니까 가속도는 이제 이거 미분하는 거야. 그럼 이게 16배의 코사인 4t 다음 여기 나와 있는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4배의 사인 4t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럼 이제 생각해봐. 얘네들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 상황을 여기다 투입해볼까? 그럼 여기는 제로죠? 맞아. 이건 얼마냐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4예요. 그치? 그러면 어쨌든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 루트 16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다? 4라고 하는 크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됐든 가속도의 크기는 문제의 상황에서는 뭐다? 4다.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맨 아래쪽 유제 10-2번으로 갈게요. 되셨죠?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t에서의 위치가 x 3분의 1 a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그럼 지워보고요. y는 t제곱 플러스 at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런데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시간이 t 이퀄 2에서 가속도가 이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빨리 만드셔야 돼요. 이걸 ft 이걸 gt,라고 해서 먼저 속도부터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은 속도는 이거 그대로 미분하시면 at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이거 미분하셔서 et 더하기 a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한 번 더 가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서 만드시면 eat 그다음 2다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t 대신에 얼마를 2를 이 안에다가 투입시켰다. 그랬더니 아웃풋이 얼마가 되냐면 4a,2잖아요. 그게 문제의 좌표 12,2하고 같아야 된다. 얘는 간단하게 얼마냐면 3이다 라고 고르시고 선택지에서 몇 번을? 2번을 문제의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되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오셔서 91페이지에 유형 6번을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유형 6번을 오실게요. 자, 일단 여기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 여러 가지 함수들의 최대 최소, 뭐 그래프에 관계된 이런 것들을 도형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희가 문제를 좀 나눠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유제 6-1번 가운데 있는 거 있죠? 네, 그 문제 삼각형 문제 하나만 우선 풀고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제 6-1번만입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자, 질문은 이거 하나 나왔는데, 여건을 다 주고, 탄젠트 세타가 무엇일 때, 추대일 때, 그때 BP를 잡아라. 이게 질문이었죠? 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뭐가 눈에 먼저 들어오셔야 되냐면, 아, 여기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질문 자체도 탄젠트지만, 탄젠트를 쓰기에 되게 좋은 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쪽에 있는 가게 크기를 알파, 이쪽에 있는 가게 크기를 베타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봐, 니네 뭐 구할 건데? BP 구할 거지, BP? 그러니까 BP를 누구라고? X라고 놓는 건 굉장히 상식적인 거야, X. 그럼 얘는 당연히 얼마? 3-X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놓으시면 여러분들 손에 뭐가 가냐면, 아, 탄젠트 알파가 되게 금방 X분의 5가 나오는구나, 이거라고. 탄젠트 베타도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3-x분의 2? 뭐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조건 하나 잡으셔야 되잖아요. 세타와 알파 더하기 베타를 더하면 그게 파이야. 그치? 그러니까 세타의 정체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봐.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똑같은데 탄젠트는 파이가 죽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없애도 상관없다고. 탄젠트 기하함수니까 마이너스 뱉어버리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 탄젠트 세타를 알파하고 베타에 관한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에 이거다. 무슨 정리? 덧셈 정리 쓰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 여기서 얘네들의 식을 쓰는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고, 자, 1 마이너스 탄젠트와 탄젠트의 곱이다 이걸 쓰셔서 x분의 5 선생님이 정리할 테니까 보세요. 3-x분의 2다 이렇게 하시고, 자, 분자는 x분의 5와 3-x분의 2의 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분자하고 분모에 모두 분수식을 없애기 위해서 x와 얼마? 3-x를 곱해줘. 알았지? 그러면 이거 탄젠트 세타인데 y라고 쓸게요. y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고, 자, 곱하면 얘는 x 곱하기 3-x요. 자, 이게 된다고. 빼기. 자, 얘네들은 툭툭 약분되고 요거만 남겠죠. 10이야. 됐니? 다음 얘는 약분되면 5배에 3-x가 반대쪽에 있는 애는 2배의 x가 이렇게 나눠 갖는 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전개를 했어. 그랬더니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0입니다. 이 식이 되고, 위에 있는 애들 천천히 해보면 15 마이너스 3x 정도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하나 있잖아. 이 마이너스 여기 있는데 이거를 얘를 바꾸는데 쓰자고. 그럼 이거 지우고 밑에 있는 식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이렇게 바꿔 쓰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이렇게 일단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애는 분자는 그대로 대응을 시키면서 걔네들을 곱해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다.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최대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미분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0의 전체 제곱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해서 느끼지만 자체적으로 양수거든요. 제곱하면 더 양수죠. 그죠? 자 이렇게 쓰시고 앞에 있는 녀석 미분한 다음에 뒤에 거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0을 그대로 한번 곱하시고요. 마이너스 이번에는 15 마이너스 3x를 그대로 쓰시고 자 요거를 살짝 미분하셔서 2x 빼기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어차피 제곱이야. 자 일단 이렇게 생긴 식을 제가 좀 정리를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3x 제곱입니다. 그죠? 2차항부터 그럼 이게 마이너스 6x 제곱인데 더하면 플러스 6x 제곱이잖아요. 처리하면 얼마? 그냥 플러스 3x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그 다음에 전개하면 몇 x야? 플러스 9x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x가 차수가 많으니까 보자. 이렇게 하면 30이고요. 이렇게 하면 9여서 플러스 39였어.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를 받거든요. 그죠? 얘하고 얘하고 합치면 마이너스 얼마다? 30x라고 해서 1차항까지 처리했습니다. 다음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30이잖아.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45죠. 그런데 다시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플러스 45가 돼서 얘가 얼마냐면 15가 돼요. 그치? 그럼 이제 얘네들을 제가 3으로 살짝 이렇게 묶으면 여기는 10x, 여기는 5 이런 모양이 돼서 봐봐. 선생님이 지금 누군가의 도함수를 구했는데 그 도함수에서 이 아이는 이미 부호가 보니까 플러스 1가 관여하지 않고요. 얘도 플러스 1가 관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의 부호에 따라서 저식의 극대와 극소가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디서 따지겠어요? 봐봐. 이 x라고 하는 변의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0보다는 크지만 3보다는 작다. 이 범위에서 따지고 있는 거죠. 됐지 얘들아? 그래서 요 그래프만 이제 그릴 거야. 그러니까 저 2차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이게 Y'이라 이거야. 됐어? 그럼 여기 센터 라인이 얼마냐면 센터가 5예요 여러분? 5예요? 이거 볼 필요가 없죠. 이쪽만 보면 되니까. 그치? 따라서 여기에 그림 공식 써보면 자 마이너스 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 중에 마이너스 쪽에만 의미가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다? 5 마이너스 루트 20이야. 루트 20은 계산하면 2루트인가요? 이렇게 만드실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부호가 무슨 부호로 바뀌었는지 보자.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되지? 극대가 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간 내에 존재하는 뭐였다? 유일한 극대예요. 유일한 극대니까 뭐라고 인정할 수 있어? 최대값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니? 그러면 x가 이 값일 때요 라고 해서 이게 답이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불편한 계산을 통과하시면서 선택지의 몇 번을 1번을 문제의 답으로 골라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같은 문제지만 도형이 결합되면 단계가 1단계, 2단계로 딱 되는 거야. 어떤 아이디어로 탄젠트의 최대를 구하지 이 도형 속에서 지금은 이 직각삼각형이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이용했다라는 뜻이고요. 이 분수식의 불편한 계산을 감수하시고 여기까지 오셔야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어서 6-1번은 조금 오답이 좀 많았던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을 투자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연습해볼게요. 자, 아래 유제 6-2번입니다. 한번 해보죠. 시작.
자,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은 이랬어요. 지름의 평행한 현을 잡아서, 그치? 이렇게 연결했더니 비슷하다. 그러면 너 그 사각형, 얘네들 회색 칠한 부분 넓이를 구해라. 지름이 여기다. 이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다리꼴이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선생님 이렇게 띄우는 얘는 분명히 원의 어떤 성질 속에서는 현이에요. 현은 누구하고 중심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중심에서 현에 무엇을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것을 내리면 그 현을 어떻게 해준다? 수직 이등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치? 근데 여러분들 뭐 알아? 이 길이 알지? 이게 반지름 3이니까 맞아? 그 다음에 얘가 원각으로 치고 나가면 평행했으니까 여기가 누구야? 세타가 되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3 코사인 세타. 그게 두 번 있으니까 여기는 얼마야? 6 코사인 세타다라고 윗변하고 아랫변 길이가 나와버렸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높이도 마찬가지잖아. 높이도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얘를 누구라고 쓸 수 있어? 3 뭐? 사인 세타. 그러면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다 나오셨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S 세타는 2분의 1 바로 윗변 더하기 아랫변. 자, 그럼 6 코사인 세타 더하기 6 곱하기 높이 3 사인 세타 나누기 2. 자, 이렇게 여기 좀 써놓은 거죠. 됐어? 그러면 이게 지워지면서 여기가 3, 3이 돼요. 3, 3을 다 묶으면 9가 되고 앞에 있는 녀석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뒤에 있는 녀석은 사인 세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뭘 구하라는 얘기냐?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최대값 구하려면 다시 보함수를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럼 9배는 그대로 두시고 가로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마이너스 사인이랑 얘를 곱해라.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플러스 뒤에 거는 코사인 가만히 계시고 다음 그 뒤에 있는 애를 미분해서 이렇게 곱해라 이런 의미. 그러면 여기가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여기가 코사인 세타인데 누가 차수를 결정짓는 거냐면 얘예요. 그죠? 왜 나는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사인의 제곱께서 1 빼기 뭘로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변신시켜주세요 이 얘기인 거지. 그러면 바깥에는 9가 있고 마이너스 된 애가 얘랑 합치니까 2배의 코사인의 제곱. 다음 이거는 뭐 그냥 원래 있었으니까 코사인 세타. 다음 이거는 마이너스 1과 1이 곱해지니까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1에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주시는 거야. 그러면 얘가 9배 아래 것부터 씁시다.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곱하기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거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부호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부호 변동이라고 관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값이 유일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2마저 밖으로 빼면은 18배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에 여기를 코사인 세타로 보고 여기를 2분의 1로 가서 걔네들의 참수로 바보로 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 각도인 세타는 90도를 넘을 수가 없잖아. 그치? 이게 아무리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90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코사인 그림을 그리실 때 여기 이거 관찰할 필요 없는 거지. 이렇게 생긴 놈을 두고 2분의 1 라인을 빵 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거 3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3분의 파이 전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호를 보면 3분의 파이 이르기 전에는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플러스 값에서 통과하고 나면 마이너스로 바뀌는 전형적인 무엇이다? 극대값이라 이거지. 구간 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극대값은 무슨 값이죠?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맞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코사인 세타 대신에 2분의 1을 사인 세타가 필요하시면 2분의 루트 3을 집어넣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맞죠? 자, 이쪽으로 오시죠. 자, 그럼 이게 2분의 1이잖아. 여기 더하면 2분의 3이다. 얘 곱하면 2분의 27이야. 다음 곱하기 얘가 2분의 루트 3 이 정도 나오고. 그렇지? 이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무슨 값? K라고 하는 값이었다 이거지. 그러면 K의 제곱을 일단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거는 4의 제곱이니까 얼마? 16이고 27의 제곱을 계산하면 바보지. 그냥 27의 제곱 써준 거지. 그 다음 얼마? 3 이렇게 대기하고 또 앞에 누구 곱해줬잖아. 그래서 누구 곱했나 봤더니 27분의 얼마? 16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7분의 16이니까요. 요거 하나 이렇게 약분해서 없애주시고 예 이렇게 까여주시면 요것만 이제 덩어리에서 심플하게 남은 거죠. 계산한 결과 얼마다? 81입니다 라고 한 요 놈을 이제 답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알겠지? 네. 자 이제 그 위로 올라가셔서 이 아주 유명한 교육청 문제입니다.
오답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이제 유형 6번. 자, 이거 한번 도형의 마지막 적용 문제로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6번입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육청 문제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스타일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봐봐. 여기 보이는 이런 교육청 문제의 스타일과 수능평가원 문제들의 차이는 뭐냐면은, 수능평가원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설정하게 두지 않아요. 그냥 줘요. 뭐라고 할 때 거기서부터 생각의 출발점을 삼아라 그랬는데, 여기는 안 줬죠. 이게 만약에 수능 문제였거나 평가원 문제였으면 이렇게 줬을 거야. 알겠지? 저렇게 줬을 거야. 각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줬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길이가 주어져 있나? 난 이 길이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얘가 심심해서 2등분을 한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뭐야? 무엇이길래 코사인을 곱해서 2가 되냐 이거지? 그죠? 간단해요. 코사인 세타분이 얼마다? 2예요 2. 그죠? 거기에 코사인을 들으면 2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절반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 이거 절반이니까 이건 뭐냐면 코사인 세타 분의 1이에요. 1. 그렇게 저 길이를 확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뭐 특별하게 어렵거나 그런 얘기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얘도 직각삼각형이죠. 네, 직각삼각형의 직각인 꼭지점의 밑으로 수열발 내린 거기 때문에 닮아있는 모양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어디냐면 여기가 세타인 거야. 그치? 이렇게. 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뭐는 QR이라고 하는 것은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길이를 구하거나 이 길이를 구하는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충분히 해결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 개의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 돌아가게 풀어봅시다.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이 길이에다가 다시 코사인을 곱해서 얘가 된 거거든. 그럼 이 길이는 뭐냐면 누구지? 코사인의 누구분의 제곱분의 1인 거야. 그래야 코사인 하나 더 곱해주면 여기 6으로 가잖아. 맞아 얘들아? 근데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치? 써봐. QR이라는 길이에다가 이 각을 보고 얘기해봐. 누구를 사인 세타를 곱하면 그 아이가 누가 돼요? 보라색으로 썼던 코사인의 제곱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에다가 사인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이런 모양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는 QR이라고 하는 길이는 아주 중요한 역수 형태의 꼴을 푸는 코사인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이제 답을 낼 때 뭘 물어봤어요? 질문이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봐봐. 이게 전체적으로 작아지려면 분모가 되도록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지. 커져야 전체적으로 작아질 테니까. 맞지?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분모에 있는 얘네들을 잠시만 누구라고? G세타 정도라고 하잖아. G세타, 즉 코사인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자, 우리는 이거의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맥시멈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최선을 다하시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런데 저희가 조심할 거는 뭐냐면요. 이 세타의 범위인데 봐봐. 이 세타가 무한정 이렇게 가지 않는다?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P가 BC선상에서 잡혀야 되기 때문에 제일 멀리가 여기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 이게 2, 여기가 2분의 루트 3, 2 루트 3 그 정도 되니까 여기 60도가 마주도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는 세타는 한정없이 풀어주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60도, 3분의 파이까지의 범위야 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식 어떻게 진행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이 빨리 누구로 바뀌어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바뀌죠? 다음 뒤에 누가? 사인 세타가 곱해져 있습니다. 맞지? 이러면 세타에 관한 문제로 안 풀어도 되는 거야. 왜? 치환이 가능하니까. 맞아? 그냥 3차식으로 푸는 게 더 낫지. 여기서 뭘 미분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 세타를 누구라고? 네,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면은 이 범위상 t의 범위가 0과 2분의 루트 3 사이입니다. 라는 범위가 될 테니 g세 사이 세타를 버리고 y는 1 마이너스 t 제곱 곱하기 t라고 하는 3차식으로 쟤네들을 바라보자 이런 식입니다. 이시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 되게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 최고차이 음수다. 이렇게 되는 3차식이야. 맞지? 그럼 여기 얼마? 0, 여기가 1,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이런 거야. 되십니까? 그때 우리가 실제로 유효한 부분이 어디냐면 0부터 2분의 루트 3까지니까 실제로 1이 좀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 야, 극대가 언제야? 이걸 의식하지. 그럼 극대가 얼마냐면 계산해봐. 뭐죠? 루트 3분의 1이자 3분의 루트 3이어서 확실히 문제가 제안했던 어디? 2분의 루트 3보다는 왼쪽 값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래프를 이렇게 따시면 되죠. 0부터
여기 찍고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런데 이때가 제일 높아 라는 걸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럼 요거를 들고 이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면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다? 네, 거기에다가 3분의 루트 3을 곱한다 그런 얘기잖아. 그럼 이게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 9분의 2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녀석이 맥시멈이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의 최소값은 이거는 최소값이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가 1이고 바로 요 자리가 얘가 대신하는 9분의 얼마? 2 루트 3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 2 루트 3분의 뭐다? 9라고 하는 요 값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문제에 뭐였다? K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셨죠 여러분? 자 이제 제곱해볼게요. K제곱은 4 곱하기 3분의 81. 자 지웁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 27 정도 되죠? 자 얼마 구하라고 했니? 양변에 4를 곱해서 4K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4마저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남아있는 생존자는 누구밖에? 27밖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의 정답 또한 얼마로? 27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알았지? 자, 이거는 이제 평가원 스타일이라면 여기에 세타를 줘요. 그리고 니네가 표현해봐 이렇게 주는데 교육시험 문제는 약간 좀 이렇게 범위를 그냥 거칠게 주는 측면들이 많아서 그냥 니네가 구해봐 이랬어. 여기에 세타로 놓고 문제를 풀 줄만 아시면 되니까 표시 한번 해주시고 교육시험 문제의 특징이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그 뒤에 유형 다지기에 대한 연습 문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